새하얀 가운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목시계는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대한민국 서울, 명문 S대학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 3년차 강지원. 그녀의 눈빛은 수술실의 무영등처럼 차갑고 예리했다. 모니터의 단조로운 기계음, 소독약 냄새, 누군가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뒤섞인 병원의 밤은 그녀에게 익숙한 풍경이었다. 지독한 경쟁과 살인적인 업무량 속에서 지원은 스스로를 강철로 단련시켜왔다. 감정은 사치였고 실력만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녀가 이토록 자신을 몰아붙이는 데에는 잊히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가 있었다. 10살 남짓, 하나뿐인 남동생 지원이가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던 그날 이후 지원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심은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함께 품게 했다. 동생의 죽음은 그녀에게서 따뜻한 감정을 앗아갔고 오직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실력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을 심어주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밤이었다. 응급환자의 대동맥 박리 수술이 새벽녘에야 끝났다. 몇 시간을 선 채로 메스를 잡았던 탓인지 온몸의 감각이 무뎌졌다. 밀려드는 피로감에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이내 다음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을 돌렸다. 내일 오전에는 중요한 학회 발표가 있었고 오후에는 다시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다. 잠은 사치였다. 학회 발표는 성공적이었다.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하는 지원의 모습에 좌중은 감탄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마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아니면 밤샘 수술의 후유증인지 극심한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다.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짧은 순간 의식이 아득해졌다.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원은 알 수 없는 공간에 떠 있었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독한 피로감에 짓눌렸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눈앞에는 형언할 수 없는 빛이 가득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빛이었다. 그 빛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돌아본 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10살 모습 그대로인 동생 지원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꿈인가? 하지만 모든 감각이 너무나 생생했다. 동생은 부드러운 빛에 휩싸여 있었고 그 모습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았다. 지원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동생은 여전히 미소 띤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누나, 아직 오면 안 돼. 해야 할 일이 있잖아. 해야 할 일이라니. 더 많이 사랑해야 해. 그게 누나가 할 일이야. 사랑? 생뚱맞은 말이었다. 늘 경쟁하고 증명하고 살아남아야 했던 지원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멀고 희미했다. 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지원을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서히 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지원은 동생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손끝에 잡히는 것은 없었다. 강렬한 빛이 다시 한번 그녀를 감쌌고 의식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강지원 선생, 정신 차려요. 귀를 찢는 듯한 다급한 목소리에 지원은 힘겹게 눈을 떴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익숙한 병원 천장, 그리고 자신을 다급하게 흔드는 동료 의사들의 얼굴이 보였다. 교통사고였다.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도 있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짧지만 강렬했던 임사체험의 기억이었다. 빛, 동생, 그리고 사랑이라는 알 수 없는 메시지. 의학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모든 것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생생했지만 동시에 비현실적이었다. 지원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그것은 앞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퇴원 후 지원은 서둘러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병원은, 그리고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다. 수술실의 날카로운 금속음,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환자들의 작은 신음까지도 예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리고 느껴졌다. 마치 모든 감각에 씌워져 있던 얇은 막이 한꺼풀 벗겨진 듯했다. 가장 큰 변화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전에는 죽음을 단순히 생명현상의 정지, 패배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다.
환자들의 눈을 볼 때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깊은 슬픔이나 알 수 없는 평온함 같은 감정들이 읽히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지원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냉철한 판단과 이성적 사고가 생명처럼 중요한 외과 의사에게 이러한 감정의 동요는 치명적일 수 있었다. 특히 동생이 남긴 사랑이라는 메시지는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사랑? 경쟁과 효율만이 미덕인 이 차가운 병원에서 사랑이라니. 결국 지원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동료 레지던트 이규영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규영은 지원의 입사 동기이자 가장 치열한 경쟁 상대였지만 동시에 미묘한 동료애도 존재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규영의 반응은 냉담했다. 강 선생, 요즘 많이 힘든가 보네. 스트레스성 환각 아니야? 아니면 혹시 머리 다친 후유증인가?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비웃음인지 진심 어린 걱정인지 모를 규영의 말은 지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역시 말하는 게 아니었다. 어머니 최 여사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다. 딸이 이상해졌다는 것을 직감한 최 여사는 지원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펄펄 뛰었다. 네가 헛것을 봤구나. 의사가 돼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나 하고 당장 병원 그만두고 쉬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라. 집안 망신이다. 어머니의 히스테릭한 반응은 지원을 더욱 깊은 고립감으로 몰아넣었다. 세상 누구도 자신의 경험을 이해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밤에는 임사체험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거나 혹은 동생을 다시 잃는 악몽에 시달렸다.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수술 중 아찔한 실수를 저지를 뻔한 적도 있었다. 이러다 정말 의사로서의 커리어가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병원 내 게시판에서 우연히 정신건강의학과 박선우 교수의 특별 강연 트라우마와 회복이라는 안내문을 보게 되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연에 참석한 지원은 강연이 끝난 후 용기를 내어 박선우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중년의 박 교수는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지원을 맞았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강지원 선생?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임사체험과 그로 인한 혼란을 털어놓았다. 비웃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박 교수는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지원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박 교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 선생의 경험은 의학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경험이 무의미하거나 병리적인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박 교수는 임사체험에 관한 여러 학문적 자료들과 연구 논문들을 보여주었다. 지원은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이 지극히 개인적인 망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박 교수와의 만남 이후 지원은 자신의 변화를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두려웠지만 무조건 부정하고 억누르기보다는 그 의미를 탐색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환자를 단지 치료해야 할 증례로 보았다면 이제는 그들의 고통과 불안에 더 깊이 공감하려 노력했다. 차갑고 이성적인 말투 대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갈등을 야기했다. 일부 동료들은 지원이 감정적으로 변했다며 수군거렸고 상사들은 그녀의 업무 능력을 의심하는 듯한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과거 동생의 죽음과 관련된 트라우마는 임사체험의 기억과 뒤섞여 지원을 더욱 괴롭혔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동생의 말은 마치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지원이 주치의를 맡고 있던 7살 배기 여자아이 민서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었다. 급성 심근염이었다. 민서는 과거 지원의 동생과 여러모로 닮아있어 지원이 남몰래 마음을 쓰고 있던 아이였다. 지원을 비롯한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민서의 어린 심장은 점점 더 약해져만 갔다. 모든 표준적인 의학적 처치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체 징후는 절망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모니터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얼굴에는 이미 절망과 포기의 빛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민서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그리고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알 수 없는 직관과 동생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아직 아니야. 더 사랑해야 해.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의학적 판단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어떤 강렬한 느낌이었다. 민서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을 때 아이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같은 것을 본 것 같았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민서의 엄마에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 민서에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주 크고 또렷하게요. 당황한 민서 엄마를 박선우 교수가 부드럽게 도왔고, 곧이어 민서 엄마는 울먹이며 민서와 함께 갔던 바닷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원은 민서의 작은 손을 잡고 마치 자신이 민서가 된 것처럼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동시에 의료진에게는 마지막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매우 드물지만 소아심근염 환자에게 극적인 효과를 보인 사례가 있었던 약물 투여를 지시했다.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었고 프로토콜을 벗어나는 행위였다. 수간호사와 동료 레지던트 이규형이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지원은 단호했다. 책임은 내가 집니다. 그 순간 지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믿음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약물이 투여되고 민서 엄마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수술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모두가 모니터의 숫자에 시선을 고정한 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더디게 흘러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기적처럼 아주 미약하지만 민서의 심박수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다. 혈압도 아주 조금씩 오르고 있었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에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이마를 쓸어 넘겼다. 아이의 얼굴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평온해진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서는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다. 물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회복의 신호였다. 지원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옳았지만 병원 내부에선 규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선우 교수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변호했고, 무엇보다 민서의 부모가 지원의 진심 어린 노력에 깊이 감사하며 그녀를 지지했다. 이규영을 비롯한 일부 동료들도 지원의 용기와 결단에 경외감을 표하며 그녀의 편에 섰다. 결국 지원은 가벼운 경고 조치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사건은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직관과 인간적인 교감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임사체험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었고, 의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이었다. 어머니 최 여사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지원은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들을 차분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딸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진정성을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아주 작은 이해의 씨앗이 뿌려진 것만 같았다. 박선우 교수의 주선으로 지원은 병원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비슷한 영적 체험이나 트라우마를 가진 의료인들의 작은 지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지원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정서적인 안정과 용기를 얻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몇 달 후 지원은 여전히 S대학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냉소적이고 불안에 찬 지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환자들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했고 동료들과도 더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다. 때로는 세상의 냉혹함과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마음속에 간직한 자신만의 빛을 따라 묵묵히 나아갔다. 어느 주말 오후
지원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얼마 전 민서에게 선물 받은 작은 허브 화분이었다. 연두빛 새싹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지원은 그 작은 생명력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동생이 남긴 마지막 말, 그리고 임사 체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깨달음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많이 사랑해야 해. 그것은 이제 그녀의 삶을 이끄는 가장 분명한 지표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분주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지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치유자로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